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 5억 1천만 원이 이번 14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주중에 펼쳐졌던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이 된 13회차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 올림피아코스, 벤피카 같이 이 정배당을 받았던 강팀들이 모두 이변의 희생양이 되면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주중 승무패 13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000원 소액으로만 최종픽을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고,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EPL 라리가 승무패 14회차가 진짜 승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13회차 분석을 건너뛴 대신에 이번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왔던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연속으로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번 현미경 분석 동영상만 잘 참고를 하셔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채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풋볼살롱이 1번부터 14번 경기를 분석 내용과 함께 최종픽을 일반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풋볼살롱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부여와 힘을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10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에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 프로토에서도 양질의 조합픽, 특히 2무 조합, 3무 조합을 구성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께서 5만원을 베팅을 하셔서 50만원 10배당의 수익을 가져가셨고, 이 밖에도 최근에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 그리고 3무 조합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주력, 정배 조합, 그리고 투폴, 3무 조합, 그리고 다폴더 고배당 조합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혹은 64,000원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만 투자를 하시면 이 축구토토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96.3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셔서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고수분들의 픽을 탑승을 하셔서 많은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이 매달 풋볼살롱 카페에서 프로토 배당왕과 상금왕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조합픽이 매 회차마다 꾸준하게 공유픽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에 농구 승호패 그리고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토 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승 5패, 승 1패 조합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농구 승 5패, 야구 승 1패 분석, 그리고 야구 승 1패, 농구 승 5패 조합픽뿐만 아니라 프로토 조합픽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 빌라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약스와의 컨퍼런스 리그 16강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원정을 다녀온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토트넘보다는 체력적으로 열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1무 2패로 굉장히 홈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빌라이고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3연승의 우위인데다가 지난 11월 토트넘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토트넘을 상대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4연승이 없었던 아스톤 빌라이고 올 시즌 두 차례나 리그 3연승이 있었지만 그 3연승 뒤에 모두 무승부로 연승 행진이 마감이 됐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10번의 맞대결에서 4승 6패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양팀의 체급이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으로 찍으려면은 확실히 단통 무승부의 메리트가 조금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0무 4패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원정에서는 5승 5무 2패에 5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역시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의외로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빌라와의 첫 맞대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토트넘이 핵심 수비수인 로메로, 반더벤이 모두 빠져 있었고 이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과 비수마 같이 핵심 미드필더들도 부상 및 징계로 모두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핵심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트넘 역시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첫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과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높았지만 이 아스톤 빌라가 역습 한 방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톤 빌라가 12골, 토트넘이 10골로 상위권의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실점 역시 아스톤 빌라가 13골, 이 토트넘도 8골로 세트피스 수비도 불안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역습 한방이 뛰어난 팀인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아스톤 빌라의 역습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전에서 결장이 됐었던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벤이 모두 복귀가 됐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 때보다는 확실히 토트넘이 이 로메로와 반더벤이 수비 뒷공간을 잘 커버를 해준다면 아스톤 빌라 역시 쉽사리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의 주포 공격수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 상대로 7경기를 치러서 5골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고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역시 리그 7경기 기준으로 3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토트넘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의 최근의 원정 흐름인데 원정에서 1승 3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도 적지 않게 캐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이 최근 10번 맞대결 기준으로 무승부가 없었지만 패턴적으로도 아스톤 빌라가 리그 3연승 뒤에 2번이 모두 무승부로 벌어졌다는 점, 토트넘의 올 시즌
무승부가 5번이 모두 원정에서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양 팀의 팽팽한 경기력과 체급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의외의 단통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라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경기이지만 저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볼 예정인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요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3패로 굉장히 열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라요 원정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최근에 라요만 만나면 작아지고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라요 상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알라베스의 주포 공격수 사무 오모로디온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측면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가 위장 장애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측면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되는 알라베스이고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본다면 알라베스가 홈에서 5승 3무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7패보다는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알라베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로 라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라리가 8경기에서 3무 5패로 승리가 없으면서 하락세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1로 비긴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보면 라요는 오히려 원정에서 4승 4무 6패로 홈에서의 1승 7무 5패보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최근에 알라베스 천정 면모가 나름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라요 쪽에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이 라요라는 팀은 카디스 다음으로 득점력이 라리가에서 떨어지는 팀인데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라요보다도 현재 데이터적으로는 알라베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알라베스가 37.38골인데 그 기대 득점보다 15.38골이 적은 22골 득점에 그치고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라리가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 바로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요 역시 기대 득점 32.55골에 마이너스 9.55골에 못 미치는 23골 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라요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양 팀 모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4골로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인데 라요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4골로 역습의 취약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특유의 롱볼 역습으로 라요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3골로 현재 2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최근에 라요 상대로 약했다고 하더라도 알라베스가 최근에는 라요보다 오히려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노팅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16강 원정에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주중에 체력 소모도 굉장히 컸을 뿐더러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 선수와 솔리마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주전 최전방 공격수인 주앙 페드로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특유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역습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노팅엄 상대로는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오히려 열세에 빠져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 소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노팅엄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노팅엄도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0대1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웨스트햄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처럼 역습 실점이 5골로 최다 실점 2등을 달리는 팀으로서는 역습 공격력이 가장 뛰어난 노팅엄의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노팅엄이 역습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장면이 이번 경기에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8.15골로 나쁘지 않지만 세트피스 득점, 실제 득점은 6골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이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최근의 주전 공격자들의 부상 이탈, 그리고 주중 유로파리그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노팅엄의 역습 한 방이 통하면서 이번 경기도 브라이튼이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번리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이 모두 풀타임 가까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2승 2무 2패로 기복이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트햄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웨스트햄 상대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면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했을 때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노팅엄과 함께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리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역습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어서 역습 수비에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번리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는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번리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한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더 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근소하게 번리가 51%로 더 높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웨스트햄이 그렇게까지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아도 오히려 번리도 점유율을 충분히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딸깍 선수비 후 역습 축구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 9.86골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7골로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체 제공권이 좋고 세트피스 킥력이 좋은 워드 프라우스나 파케트 같이 양질의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 번리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세트피스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웨스트햄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올 시즌 번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올 시즌 리그 14골을 넣고 있는 에이스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보엔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발을 받으면서 보엔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그래도 체력 소모를 딛고 웨스트햄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고 이 최근만 놓고 보면은 원정팀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홈에서 6승 4무 3패, 원정에서 4승 3무 7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리가에서 발렌시아 다음으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 바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이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빌바오와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는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홈에서는 쉽사리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난 12월 빌바오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라스팔마스이지만 당시에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인 바예스 선수가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스코어는 빌바오의 1대0 승리였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빌바오의 기대 득점이 무려 3.56골, 슈팅 숫자 역시 19대5로 빌바오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지만 스코어가 1대0이 나왔었던 이유는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 바예스가 8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 페널티킥까지 막아냈었던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빌바오가 바예스 골키퍼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득점 차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방 확률 역시 3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골키퍼로 추앙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바오의 수문장인 우나이 시몬 골키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13번으로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바오라는 팀이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홈보다 무려 득점력이 22골이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10승 3무 1패 34골을 넣고 있는 빌바오이지만 원정에서는 4승 5무 4패에 상당히 기복이 심하면서 득점력도 12골로 홈보다 22골이 감소가 되는 원정에서의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의 선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빌바오가 또다시 원정에서 저득점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1승 4무 2패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원정 7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 7경기 5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빌바오라는 팀은 원정에서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리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라스팔마스가 여기 왼쪽 섬지역에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빌바오라는 팀은 저기 스페인 대륙 쪽 위쪽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에서 라스팔마스까지 원정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른쪽으로 표시를 해둔 섬지역은 마요르카가 위치한 섬지역인데, 이 빌바오가 유독 마요르카 원정, 섬지역 원정을 떠나면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지금 마요르카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먼 라스팔마스 섬 원정을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빌바오가 원정 피로도를 많이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바오 특유의 원정 기복과 원정 득점력 저하, 라스팔마스의 바이스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리버풀 대 맨시티 빅매치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현재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11승 2무, 확실히 안필드에서 패배가 없으면서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맨시티라고 할지라도 리버풀 원정, 안필드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리버풀이 지난 11월 맨시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최근 안필드 홈 경기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중에 스파프라 원정을 떠나간 이 리버풀이지만 5대1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력적인 소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맨시티 역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는 또이또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7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리버풀인데, 이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은 꽤나 큰 전력 누수로 보여지지만, 의외로 알리송이 빠진 이후에 백업 골키퍼 켈러가 나온 경기에서 7경기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7경기에서 4실점만 당하고 있는 이 백업 골키퍼 켈러 선수가 알리송 골키퍼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골문 공백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스파프라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공격수 누네즈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을 극복을 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시티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무엇보다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한층 더 짜임새 있는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엘링 홀란 선수 역시 최근에 9경기 10골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이 필 포든이라는 공격수 역시 8경기 7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 못지않은 상승세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맨시티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트는 이유는 올 시즌 맨시티가 빅6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빅6에 포함이 되는 맨유를 상대로는 더블을 기록한 맨시티이지만 5위권 안에 드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승리가 없었는데, 맨시티가 아스날 원정에서 0대1 패배, 첼시를 상대로는 2번 다 무승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0대1 패배,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도 3대3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5위권 안에 드는 강팀들을 상대로는 올 시즌 맨시티가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리버풀 원정에서도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1차전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선수들이 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맨시티 상대로 득점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측면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맨시티 역시 1차전에서 리버풀 상대로 최고 평점을 기록했었던 도쿠 선수가 이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1차전 맞대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선수들이 빠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경기력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맞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리버풀전 상대 전적인데,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2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4골 6도움 12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다는 점에서 리버풀에게 강점을 보였었던 케빈 데브라이너가 복귀가 된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역시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역습 공격력,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맨시티가 원정 13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당하고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상위 5위권 팀 상대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맨시티가 홈 깡패 리버풀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부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베티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스가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7승 6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들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베티스이고, 이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 비아레알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2번으로 현재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항상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페첼라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되고, 최근에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이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공격력이 약화가 된 약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스코가 빠진 상황에서 베티스의 원조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페키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코 선수의 공백 그래도 페키르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없었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마르세유 원정을 다녀온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베티스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 14경기 중에서 7경기가 무실점이었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에서 7경기 3승 4무 무패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주중 마르세유와의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나 마르세유 원정에서 후반 62분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수적 열세로 마르세유 원정을 치른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 알비올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비아레알이 최근에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7경기 6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 입장으로서는 세를로트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올 시즌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주말 라리가 경기 성적이 2무 4패로 6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주중에 유로파리그를 치르고 주말에 라리가 경기, 리그 경기를 치르면 체력 소모를 드러내면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베티스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베티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비아레알 상대로 베티스가 충분히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은 역습 실점도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역습 득점이 3골이 있다는 점에서 역습으로도 베티스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수비력을 비교를 해보면 베티스는 홈 14경기 중에서 절반 7경기가 무실점이었는데, 비아레알은 올 시즌 원정 13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불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네모,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것이 바로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 리그를 치른 다음에 이어진 주말 라리가 경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중에 유로파 리그를 치르고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렀을 때 이렇게 6경기에서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주중에 마르세유 원정에서 퇴장자까지 나오면서 0대4로 대패를 당한 비아레알이 또다시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베티스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승무 투폴이면 패스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억 1,700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